네, 5월 27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준석 후보가 한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주신다니까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네. 화제가 사실 됐는데 그 네네. 이야기는 팩트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 네. 약간 담론이나 네. 담의를 많이 얘기했는데 뭐 어디선 법이 이렇고 저기선 숫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대선 토론에서 보지 못했던 신박한 화법인데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거 아는데 혹시 모르세요? 라거나 아니면 숫자를 들먹이면서 사실 그 라이브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를 들이밀어서 네. 상대방을 약간 이 찐빠를 주는 그런 수법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거의 사실이 아닌 그런 주장들이 많고요. 그래요? 왜곡과 궤변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짓말의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거짓말, 네.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는 통계라고 하죠. 이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인데 이 이준석 이 격신당 후보는 이 세 종류의 거짓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 과학자로서 네. 공감합니다. 네. 숫자로 하는 거짓말이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또 숫자로 하는 거짓말은 또 숫자로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2시간 라이브 토론에서는 다들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뭐 얘기하네라고 하겠지만 곧바로 또 요즘 또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도 많이 하니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네. 따져볼까요? 네. 그러면 사실 기억에 남는 거 이거 있었어요. 네.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이재명 후보하고도 하고 권영국 후보하고도 토론해서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죠. 캐나다는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최저임금 적게 줘야 된다. 이 얘기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든 네. 근거였는데 이건 맞습니까?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완전한 거짓말이고요. 아. 이주 노동자에게 최대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2012년, 13년 전에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없앴습니다. 2013년에 이게 이제 임금 하락이 악순환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 이 자국인들의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뺏기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건 한 사회의 이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부합한 수준의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규정한 건데 그걸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른 경로를 준다라고 하면 결국 일자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한국도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 또 최저임금 그 적용받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미만이라도 받기 위해서 일하면서 결국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경쟁하는 시대가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도 현대판 노예제도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나는 이런 거 아는데 모르세요라는 식으로 그것도 완전히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당시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당시 현장에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누구나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미 1년 만에 사라진 그것도 13년 전 제도를 가지고 한국도 이런 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황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또 두 번째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등화하자고 하는 도중에 외국인이 좀 맞습니다. 끼어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 올해 만 30원이잖아요. 이거를 위아래 30%까지 그 기준을 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7,021원까지 낮추자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는 7,021원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낮은 인건비를 찾아가지고 공장들이 옮겨오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옮겨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도저히 일 못하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옮겨올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강한데 더 옮겨올 가능성이 높은 게다가 이런 걸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얘기한다는 건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사람이 정말 당선이 된다고 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한국판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이주 노동자든 자국인이든 지역이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거는 사실 개혁신당 차원에서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명확하게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권영국 후보가 조금 반론을 하기는 네. 했었죠. 최저임금제도 관련. 캐나다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권영국 후보는 알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뭐 약간 영어 약어를 얘기하면서 그 제도명을 막 들이대니까 약간 맞습니다. 캐나다의 그 최저임금 제도, 네. 이 차등임금 제도인데 그런 거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그 다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뭐 헷갈리게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기준임금 위원회네요. Flexibility on Prevailing Wage인데 그걸 이런 걸 대선 이야기하면서 후보가 뭐 이렇게 대선 후보가 그걸 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거 모르세요라고 말하면 당장 당황하겠지만 사실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라서 정말 정말 그 나중에 저희도 팩트 체크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미국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맞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래프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요. 미국은 사실 이미 연방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보다 다 이미 나오네요, 화면에. 다 이미 네. 최저임금이 지금 2009년부터 저게 연방 최저임금인 거죠? 예, 오르지 않았고 이게 7.25달러인데 네.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 오르지 않았냐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많은 데는 캘리포니아주는 16달러고요. 16.5달러. 네. 그러니까 7.5달러에 연방 최저임금은 7.5달러. 네, 그건 사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수준에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 주가 지금 주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다 이미 그보다 훨씬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높은 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은 주마다 차등 적용한다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이기도 하면서 사실 왜곡인 게 차등 적용하지만 더 높이 주는 쪽으로 차등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강원도는 30% 깎아보자라는 식의 차등 적용이 아니라 우리 주는 더 이 질 높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이 주겠다. 해서 오히려 더 끌어들이는 차원에서의 차등 적용이지 후려치는 차원의 차등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후보 본인은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네. 그쪽 캠프에서는 30%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위아래 올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기본 취지는 깎아보자 아니면 그렇죠. 더 낮게 해서라도 공장을 유치해보자. 그러면서 텍사스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맞아.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텍사스는 규제와 세금이 적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했다. 이 네.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거짓말입니다. 발언. 이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네. 미묘하게 규제 하나와 최저임금 이하가 갑자기 규제 하나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HP나 스페이스X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옮겨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연방제 국가라서 미국은 주마다 사실은 독립된 국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 기업들이 옮겨갈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권영국 후보가 설명을 잘했어요. 한국은 만약에 공장이 서울에서 춘천 옮겨가거나 춘천에서 원주로 옮겨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 단위 옮겨갈 건 완전히 제도나 뭐 세금 규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연방제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이전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과 한국을 비교해서 미국은 뭐 이 텍사스 옮겨갔다. 일부 옮겨간 건 사실이지만 이건 이제 그래서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는 사실 논점을 좀 왜곡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옮겨갔지만 규제 완화 때문은 아니고 여전히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금 깎아주고 최저임금 낮춰서 기업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논점 이탈이기도 하네요. 네.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간 네. 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텍사스 주의 최저임금도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텍사스는 연방 최저임금 연방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거군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져 있지 더 않다는 낮추진 거죠.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자극적인 거 하나 있었어요. 네. 저는 풍력 발전. 네, 네. 풍력 발전은 중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을 보면 이제 사실입니까? 일단 먼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요. 거짓이다. 일단 팩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풍력 발전소가 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터빈이 24개가 덴마크산, 한국산이 20개, 독일산이 17개, 중국산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풍력 발전 장치를 쓰기 위해서 풍력 발전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쉐쉐 발언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계속 얘기하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반중 혐오 전략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사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미국과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질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폭력 발전까지 끌어들인 건데 일단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사실 아니라고 말하니까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그러네. 와 이걸 무슨 다들 그랬죠. 이게 하버드식 논법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버드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그것은 않고요. 하버드 모욕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기본 토론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아니면 민주 사회의 토론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저는 그 경악을 했는데요. 중국산 장비에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킬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스위치. 뭐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한국의 그 장비를 원격으로 꺼버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가 풍력 발전 기기를 중국 걸 들여와서 쓰면, 네. 쫙 깔아놨는데 네. 갑자기 중국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 다 한국에 꺼져버려서 정전되고 한국의 그 발전소를 다 멈추게 만들 수 있다라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선 후보가 이게 나온다라는 음모론을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론 그건 그러니까 엄청난 음모론이긴 하죠. 외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음모론을 이렇게 퍼뜨린다는 것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건 일단 기후 위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계속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다 친중 색깔론을 던지면서 게다가 음모론에 팩트도 달랐고 게다가 당신 친중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 색깔론까지 던지면서 완전히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느냐 마느냐, 원자력 에너지를 늘리느냐 마느냐, 줄이느냐, 단계적으로 한국 사회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전환의 문제인데 이걸 친중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논의를 진흙탕 논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거 주장하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중국이 재생에너지 1등인데 그러면 친중이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약간 네. 굉장히 사실은 꼬인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친중이고 반중이고 떠나서 전 세계 가장 싼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발빠른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다면 우리 빨리 그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도 기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에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그건 틀린 얘기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 환경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미세먼지 얘기였는데 네. 좀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네. 얘기하던 와중에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일본과도 중국과도 잘 협력해서 미세먼지 같이 네.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미친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네. 중국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일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완전 거짓말.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제 오염원이 한국에는 31%, 일본에는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말한 것처럼 이게 한 하늘을 이고 있기 때문에 방출이 되면 이게 한국과 일본이 거의 일본이 좀 덜하겠지만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일본도 간다는 거죠. 가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일본은 영향 없으니까 관심 없더라도 한국은 중국에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맞아. 중국에 쇄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너그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건 팩트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문제는 동북아 3국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서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리고 이걸 같이 바꿔 나가야 될 문제인데 또 하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엄청나게 환경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세먼지 많이 줄었고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환경부 관계자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강력하게 꺼내기 어렵다. 중국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중국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중국이 사실 2013년 대비 한 10년 사이에 한 절반 가까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보면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걸 굴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가본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 10년 전 베이징 가고 뭐 상하이 가고 그럴 때만 해도
미세먼지 수치가 막 1,500 넘어가지고 막 뿌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네, 네. 막 방독면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차들도 다 전기차로 바뀌고 네.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지 정확히 뭐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당장 우리나라랑 올해 비슷해요. 전기차 생산량이 그 내연기관 생산량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거 쓰면 안 되는데 중국이 재생에너지 1등이니까 그 기후 변화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약간 이상한 논리의 그리고 중국이 이야기가 항의하지 않으시죠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중 색깔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는데 주 4.5일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얘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은 기업의 비용 다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기업에 다 임금 상관없이 떠넘겨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 4.5일 논의는 노사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의 논의인데 이걸 기업의 부담을 떠넘긴다. 노조의 요구만 듣는다라고 말하는 건 왜곡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주 5일제도 우리 주 5일제 2003년에 주 5일제가 도입됐던 건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저 같이 그 한겨레 있을 일할 때 맞아. 근데, 우리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출근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일구만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때가 2003년 4년 토요일이 갑자기 휴일이 됐어. 주 5일제도 임금 삭감 없이 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도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한겨레는 빨리 했었지만 2003년에 법이 통과되고 이듬해부터 그 전에 한 적이 있었지만 1,000명부터 그 다음에는 300명, 2006년에는 100명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했고요. 네. 지금 주 4일제 네트워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일단 하루 9시간 노동을 해보자라는 차원의 논의가 하나 있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이 일을 좀 더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주 4일로 가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일단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갑자기 주 4.5일제 하면서 기업이 비용을 다 떠넘겨라라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논의가 되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기업들이 다 부담을 떠넘기는 4.5일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토론에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던진 거죠. 알겠습니다. 또 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네. 관심이 가던데 건강보험 얘기하다가 네. 간병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논의의 맥락은 건강보험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갈까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간병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15조 원까지 부담 늘어날 건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사실입니까?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15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걸 간병비를 갑자기 당선된 100%다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건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 간병비까지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공약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이게 이제 15조 원까지 예상이 되는 건 맞지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단계적으로 하거나 이제 비율을 정하거나 아니면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 월 얼마까지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뭐 이 처음에는 몇 천억에서 몇 조 원 단위부터 시작할 텐데 갑자기 15조 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15조 원 근거도 없으면 하겠다고 하셨네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건 토론의 기본도 아닐 뿐더러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1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연히 그 다음 그 대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 과도한 의료 쇼핑을 줄이면서 재정 절감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또 이준석 후보 발언이 계획도 없이 공약을 내놨군요라고 이렇게 탁 자르고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이게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규정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뭔가 그걸 완전히 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한 번도 이런 토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을 이런 식으로 거고 나오진 않았죠. 사실 이건 기본적인 토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A라기보다는 토론 기본 민주 시민의 어떤 이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지금 그러니까 간병비 얘기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공약은 두 번째 해에 간병비 얼마 든다는 건강보험에서 얼마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여쭤보면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준석 화법이라는 게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여기 뭐가 맛있나요?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이 김치찌개 맛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이준석이
김치찌개 말고는 자신이 없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이 얼마인가요? 물론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세 조종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논점을 왜곡해서 사실 본질과 다르게 이제 상대방의 찐빠를 주면서 자기가 더 잘 알고 저 사람은 사실과 다른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 이준석이 다른 후보에게 뭔가를 이 면박을 줬다라는 것만 남고 실제 토론의 본질은 남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대선 토론을 3번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이건 전혀 그 사실과 다른 주장을 던지면서 그냥 완전히 논점을 뭉그러뜨리는 그런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엄청나게 많이 팩트체크 준비해 오셨는데 딱 하나만 더 얘기하죠. 네. 어떤 게 할까요? 담을 넘지 않았다 해볼까요? 그게 계엄 당일 얘기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네네. 담을 넘지 않았는데 왜 담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네. 항의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 항의를 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 물론 항의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담을 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미 170명이나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안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네. 안심했다고 하지만 사실 170명이 통과될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에도 못 들어간 의원이 많은데 갈라치기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단 바로 잡을 건 민주당 의원들 중에 12명이 못 들어갔는데 당시 100%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서 못 들어간 의원들이고 서울에 있는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안 들어간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원인데 이준석은 일단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예. 안 들어간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해외나 지방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 말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 들어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170명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안심해서 안 들어갔다는 건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게 긴박하게 통과돼야 된다. 해제 요구안을 결의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생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강한 추측이 들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것이고 당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170에서 몇 표라도 부족하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밖에서 싸우겠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팩트 체크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토론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결국은 답을 찾아서 나중에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서 따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물론 그런 종류의 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치회장에서는 같이 뭔가 국민이 행동을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운영해가야 되는데 그런 토론은 참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국가 비전과 통합과 새로운 뭔가 성장의 비전을 주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너를 찍어 누리겠어.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라고 해서 궤변과 막말과 음모론과 색깔론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토론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뭔가 이 토론의 규칙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